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독끝 LG 웨이핏 전문가 박수웅입니다. LG 웨이핏 같은 경우에는 이전처럼 이렇게 대규모 채용이 아니라 상시 채용 형태로 좀 바뀌면서 산발적으로 이제 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 규모도 줄고 지원자 수도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최근에는 정보를 득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죠. 그런 상태에서 24년 하반기 부터 해서 이제 시스템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오는지,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모르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해 드려서 시험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준비한 강의가 바로 이 강의입니다. 일단 지금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에는요, 이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말씀드려야 되고 시험 구성도 말씀드려야 되고 합격하려면은 대충 몇 점 정도 나왔을 때 합격도 할 수 있는지 좀 사례도 봐야 되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 내용들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름하여 합격 시험 구조와 합격 사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플러스로 강의는 어떤 순서로 수강해야 되는지까지 담아놨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단 제일 처음입니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시스템에서 바뀌었다는 건데 이미 뭐 바뀐 지 조금 됐기 때문에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왜 바뀐 점을 좀 말씀을 드리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교재도 병행을 하시는 경우에 예전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그런 교재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게 예전 건지 요즘 건지 좀 구분하셔서 볼 건지 버릴 건지 생각하셔야 되니까 기준을 좀 드리고자 예전 것과 현재 것으로 구분을 해놨고요. 2024년 상반기까지는 60문항 40분, 그리고 여기서 이제 15문항 10분씩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4개 영역, 지금도 4개 영역이긴 한데요. 기존에도 4개 영역이었지만 문항수가 지금은 20문항으로 바뀌었고 기존에는 15문항이었다는 거죠. 문항수가 늘었고요. 시간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문항당 시간이 그러면 나누기를 했을 때 기존에는 40초가 되고요. 지금은 60초가 됐죠. 문항수가 늘었고 시간도 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문항당 시간이 이제 60초로 늘었으니까 이게 좀 좋은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르게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굳이 문항당 시간까지 늘린 걸로 보아서 난이도도 좀 올렸구나라고 우리가 조심스레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뭐냐 하면 조금 더 인재를 필터링을 좀 더 세게 하자라는 의도로 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의 문이 좁아졌잖아요. 좁아졌는데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거든요. 여기서 문을 더 좁히면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이 이제 적은데 그 적은 인원을 뽑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기존에 이제 이게 언어 쪽에 해당하고요. 이건 이제 언어 강의 또 언어 쪽, 언어 파트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긴 할 텐데요. 기존에는 좀 단문 위주로 나오던 것이 이제 좀 장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가 올라갔죠. 언어도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수리는 난이도가 그냥 올라갔다 그러면 그러려는데 언어는 대체 어떤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야? 라고 할 때는 지문의 길이를 그냥 확 늘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원래 전환을 하기 전에는 여기가 이게 높았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난이도가 낮아졌던 건데 지금 이제 그 난이도가 다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상승이죠. 기존까지는 좀 아래 난이도로 봤다가 이제 다시 좀 고난이도로 올라오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형태는 20문항 20분씩 총 80문항을 보고요. 각각 20문항씩 쪼개서 보는 겁니다. 영역별로 출제 분포를 좀 볼게요. 언어 이해가 이제 뭐 주제, 제목, 일치, 불일치, 추론, 문단 배열, 빈칸, 뭐 언어 추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언어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룰 테니까 언어 쪽에서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자료 해석 부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료 해석은 그냥 늘 나오던 자료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다만 이번에 내가 보는 시험에서 자료가 좀 더 복잡하게 나왔을 수도 있고 이번에 내가 보는 시험에서 계산이 조금 더 많이 나왔을 수는 있겠으나 자료 해석을 의도적으로 각 잡고 난이도를 확 올린 그런 어떤 흔적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료 해석은 늘 그랬듯이 늘 조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자료 해석은 이제 표, 그래프 계산, 증감률, 비중, 자료 변환까지 그냥 우리가 늘 봐왔던 것이 그대로 좀 나오고 있었고요. 창의 수리, 제가 지금 이 색상을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요. LG의 색상은 그냥 빨간색이라면 좀 버건디에 가까운 좀 빨간색을 쓰는 것 같아요. 완전 버건디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색깔로 좀 표기를 해놨는데 창의 수리 부분에서
수열 부분이 확실히 좀 어렵다라는 후기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LG는 원래 예전부터 수열 쪽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완전 맨 땅에다가 헤딩할 정도의 난이도나 유형을 던져놓은 건 아니었고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을 그동안 이제 출제를 해놓고 거기서 이제 좀 돌아가는 그런 형태라서 기존의 기출 문제를 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진 거죠. 다양한 유형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아, 이건 전에 한번 나왔던 그런 형태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갑자기 가쁜 문제로 좀 넘어가니까 좀 송구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하나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요.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수열인 거예요. 아주 간단한 심플한 수열 형태로 할게요. 289, 뭐 화살표도 없긴 한데 그냥 화살표로 할게요. 그럼 좀 더 인식을 좀 더 수월하게 하실까 해서 자, 뭐 요런 거 하나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12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6 이렇게 해놓고 뭐 7은 2 이렇게 해놓고 이런 거 합시다. 자, 이런 수열이라고 합시다. 자, 이 수열의 규칙을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쉬운 사례를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예전에 LG에서 한번 출제됐었던 형태를 하나 던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수열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자 함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만 잘하면 다른 데들은 워낙 이제 무난하게 나올 건데 남들보다 특출나게 점수를 획득만 하면 확실히 가능성이 올라가는 부분이 바로 이쪽의 수열이라서 그래서 요 앞부분부터 갑자기 가쁜 문제로 들어왔는데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특징이 보입니까? 진짜 잠깐 멈춰놓고 한 시간은 최대 진짜 정말 좀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하시겠다면 한 3분에서 4분 정도까지도 고민해 보시고 찾는 거 의미 있습니다. 이거 약수의 개수입니다. 약수의 개수예요. 289의 약수의 개수 3개고요. 그 다음에 12의 약수의 개수 6개고요. 왜냐면 1, 2, 3, 4, 6, 12 6개잖아요. 그리고 7의 약수 2개입니다. 약수 개수예요. 이런 게 수열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숫자들이 쭉 이렇게 묶음으로 해가지고 얘랑 묶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뭐 한 25쯤 던진 다음에 여기는 뭘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수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난데없죠. 이건 난데없는 거예요. 누가 약수의 개수를 떠올리겠어요?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본 적이 있었고 그걸 학습한 사람만 알 수 있죠. LG는 그런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수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LG의 수열 준비를 할 때는 등차 수열 중요하죠. 등비 수열 중요합니다. 개차 수열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 기출, 좀 생뚱맞았던 그런 수열들, 기출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열 형태들 있죠. 출제됐었던 유형들, 그거를 모의고사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독끝 모의고사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여기 나오는 수열을 모두 대비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좀 더 폭넓게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요 수열 같은 경우에는 좀 생뚱맞은 것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보조 자료로 요 수열 형태에서 여러분들 좀 더 보셔야 되는 것들을 요 자료로 좀 준비를 했고요. 교환 다운 받으셨을 때 이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보조 교재로도 좀 보시고 모의고사로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기본적인 준비가 될 거다. 웬만하면 우리 교재에서 이탈해서 이제 우리 교재를 끝내고 다른 것까지 더 보시지 않아도 되게 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수열 부분이 좀 그래서 좀 중요하다는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요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합격 사례를 볼 건데 이게 실제로 합격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독끝 교재로도 공부를 하셨고 독끝 과정으로 공부하신 거죠. 하셨고 인터뷰까지 응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격 사례에 딱 한 분을 찾았는데요. 가장 최근입니다. 나름대로 25년 하반기였고요. 언어이해 언어추리 자료해석 창의수리 시스템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셨고 자가채점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응시를 했을 때 확실하게 나는 이 정도는 맞았어요 라는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진 이분이 이게 시험을 한 번 보신 게 아니었고요.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인가 이게 3번째였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나는 몇 개쯤 맞았을 거라는 그런 계산까지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보셨고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신 건데요. 언어이해가 20개 중에 18개
언어 2회 때 이제 컨디션 굉장히 좋았고, 언어 추리 때도 컨디션 좋았고, 그래서 언어 2회 언어 추리 제일 처음 볼 때는 지문이 이렇게 늘어난지 몰랐다가 그래서 이제 좀 떨어진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는 확실히 좀 대비를 해서 좀 올라갔고, 자료 해석은 그냥 무난하게 나온 겁니다. 20개 중에 12개 맞췄으면 자료 해석 잘한 거죠. 보통 절반 정도 맞추는 게 일반적인 건데 20개 중에 12개, 10개도 아니 12개까지 맞춰서 잘하셨고, 창의 수리가 8개 나왔습니다. 창의 수리가 20개 중에 창의 수리가 여기서 8개가 어디에 다 집중돼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틀린 거 12개가 수열에 집중되어 있었고, 맞춘 것은 나머지 이제 방정식 쪽이었습니다. 수열이 이제 굉장히 좀 아쉬웠던 거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정도. 근데 이게 합산이 몇 개가 나오냐면 54개. 여기 지금 창의 수리가 가장 많이 틀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4개. 이게 70점이 좀 안 됩니다. 확률로 치자면,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치자면 70점이 좀 안 되는 점수예요.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낮은 걸까요? 높은 걸까요? 실제로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인터뷰까지 응하시지 않고 줄글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응답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요 정도였어요. 여기까지만 전할게요. 전 다른 거는 할 수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절반 정도 맞춘 것 같아요 라는 분들도 계셨고요. 저는 한 60%, 5, 60%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절반보다는 좀 더 맞춘 것 같아요 라는 응답들을 더 많이 하시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한 사례인 거죠. 굉장히 좀 잘한 사례.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 정도면 충분히 합격하는 수준이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이제 이런 데에도 그렇게 올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혹은 저희가 컨텐츠를 올리면 이제 거기에 댓글을 뭐 감정적으로 다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좀 이제 이성적으로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사례들 보시면 생각보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기준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만 잘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려운 거지 나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희망을 가지시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점수가 그럼 높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는 생각보다는 높지 않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라는 거고요. 그 얘기를 할게요. 우선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언어 파트고, 언어 파트는 우리 길자원 선생님이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제 개편 전후에 명확한 차이는 읽어야 하는 양이 늘었다는 거고요. 시간이 문항당 20초가 추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읽어야 할 양은 그거보다 이제 이상으로 늘어났으니까 부담이 늘어나서, 그래서 이제 이쪽 때문에 좀 점수대가 좀 낮은 경향이 있는 거죠. 조금 전에 합격 사례로 보여드렸던 이분은 잘한 사례인 거고요. 이분은 여길 굉장히 잘한 사례인 거고요. 실제 합격하시는 다른 분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떨어지기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요, 두 번째인데요. 영역별로 시간이 배치가 이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전과도 결국 똑같은 방식이긴 한데요. 각 파트별로 시간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80분 동안 80문제를 푸는 거면 좀 더 잘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데 시간을 더 쓰면 되니까.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딱딱딱 잘려 있기 때문에 구간이 이어지질 않아서, 그래서 일단 시간 자체는 좀 부족하게 느끼는 겁니다. 다들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뭐 비슷해요. 결국에는 요 수리 파트일 겁니다. 자료 해석과 요 창의 수리. 자료 해석은 그냥 늘 나오던 대로지만 늘 나오던 대로 계산이 많기 때문일 거고요. 좀 조잡한 거죠. 계산이 좀 조악하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창의 수리 같은 경우에는 수열 부분에서 그냥 일단 봤을 때 생각이 안 나면 뭐 이제부터는 그냥 무한정인 거죠. 뭐 어쩌라는 거지인 거죠. 숫자가 단순하게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로 이루어져 있으면 복합 계산이라 하더라도요. 그러면 해볼 만한데 그게 아니라면 건드리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일단 처음에 건드리지 못하면 시간이 좀 부족해지니까. 그래서 이게 일단 당연한 시스템인 건데요. 언어 이해를 12분 만에 끝내서 8분이 남았다고 해서 그 8분을 다른 데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거는 매 시간마다 20분밖에 못 쓴다는 거고, 20분 안에서 어떤 걸 선순위로 해결할 것인지, 어떤 걸 선순위 과제가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렇게 언급이 많진 않았는데 그런 거 같아요 라고 언급하신 좀 소수의 언급 중에 뭐가 있냐면요. SK와 LG의 시험 유저 인터페이스가 동일한 것 같다, 유사한 것 같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LG를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SK도 지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두 개를 좀 병행해서 경험해 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LG가 최종 목표일 때 LG를 샘플식으로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긴 할 텐데,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서, 이렇게 뭐 말처럼 뭐 저것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시고 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서 일단 참고는 해주세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20분 안에 어떤 걸 선순위로 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그걸 가져가는 겁니다. 무얼 버릴 것인가라고도 이제 반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버리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게 있는 거고, 내가 뭘 먼저 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똑같은 말이어도 뭘 가져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과 뭘 버릴까를 생각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뭘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이제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운용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이 얘기는 반복할게요. 세 번째로요.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건 도구를 제공은 해요. 그러니까 메모장, 그림판, 계산기 제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사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한 문항당 1분 정도를 쓸 수 있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1분 정도 쓸 수 있다고 하면 1분 이내에 좀 빠르게 가려면 이게 이렇게 딸깍딸깍 하고 누르는 것도 반응성도 빨라야 되고, 프로그램을 여는 것도 빨라야 되고, 뭔가 좀 화면도 좀 넉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불편해요. 게다가 사전에 그걸 좀 연습할 시간을 넉넉하게 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계산기 제공하지만 이게 이제 초기화도 불가능한, 그러니까 좀 쓸데없는 계산들 막 버리는 것도 좀 불가하고, 메모장도 제공하는데 화면 내 입력해야 되고, 문항 이동할 때 초기화되니까 앞에서 봤던 거 나중에 다시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기억해뒀다가 다시 하는 것도 힘들고, 그림판 같은 경우 마우스 드로잉은 됩니다. 근데 실사용률이 그러니까 사실상 제로가 되죠. 마우스 드로잉으로 뭘 할 거냐 이거예요. 그것까지 쓸 거면 차라리 머릿속으로 생각하죠. 이미 머릿속으로 생각한 걸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판 좀 불가한 거죠. 게다가 종이랑 펜은 불가하니까 이게 책상 위에 반입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거라 필산도 안 되고요. 차라리 그렇게 보면은 삼성 G사트 같은 게 굉장히 좀 친절한 거죠. 이제 연습장도 쓸 수 있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도구가 제공이 되지만 도구는 실제로 사용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혹은 사용을 못한다. 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 암산하라는 거냐 이건데 꼭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계산기와 메모장을 쓰긴 쓸 겁니다. 다만 사전에 요 시스템을 연습은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시간 내에 합리적으로 쓰시긴 할 테니까요. 그리고 주는 것과 쓸 수 있는 건 다르다는 생각은 계속 하셔야 돼요. 줬다고 해서 다 쓰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못 쓰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냥 사용 안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전에 집에서 그 그림판 올려놓고 계산기, 메모장 해놓고 마우스로만 이거를 해결하는 걸 연습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할 때는 이제 시험지를 인쇄해서 거기 종이에다 풀어보고 뭐 오답도 해보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래서 잘 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거고, 평소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시험 볼 때는 이 시스템으로 가는 거니까 그 점수는 둘은 다르다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연습을 할 때부터 시험지를 앞에 세워놓고 거기다가는 일절 필기를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모니터로 보면서 해야 되는 거고, 가장 좋은 거는 정말 모니터에 문제가 띄워져 있고 계산기, 메모장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연습을 하는 게 좋긴 하겠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요거 화면을 띄워놓고 하는 건데, 이거는 계산기 하나, 뭐 핸드폰, 뭐 스마트폰이든 뭐든 이제 여러분들 뭐 패드로 보시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기와 머릿속 계산 그 두 가지만 병행해서 이걸 푼다고 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한번 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같으면 제가 여기다 타이머를 띄우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몇 초 정도 걸리는지 좀 각자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잠깐 뭐 강의를 멈춰놓고 시간 한번 재서 한번 풀어보시는 건데, 필산 말고 계산기와 머릿속 계산 두 가지로만 해보시는 거고요. 몇 초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설명할게요. 이 문제 이제 제일 처음 보실 때 수열이니까 차이를 보시게 될 거고요. 1, 4, 9, 16, 25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 4, 9, 16, 25면은 제곱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은 36이 될 거고요. 58 더하기 36은 94가 되어서 정답은 94가 되는데, 이게 더하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더하기가 혹시 틀릴까봐 계산기를 두들기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냥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험은. 근데 어차피 이거 58 더하기 36 정도는 계산기로 두들기는데 오래 걸릴 것도 아니고 1분도 넘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 아껴야 다른 데서 시간을 더 쓰긴 하겠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계산기를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일일이 계산기를 다 쓴다고 하면은 좀 넉넉하게 했을 때 약 40초 정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 문제를
40초 동안 전부 계산기를 두들겼을 거라 생각하진 않는데 그냥 좀 극단적으로 해봤습니다. 약 40초 정도 걸렸고요. 이걸 그냥 규칙을 본다고 하면 제곱수가 더해지는데 그럼 마지막에 제곱수 하나 정도만 두들긴다라고 하면 약 8초 이 정도 나오는 거를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랬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덜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산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좀 중요하기는 한데 그보다는 계산기를 어디까지는 쓸 거고 어디까지는 안 쓸 거냐. 그래서 언제 쓰고 언제 안 쓸 거냐.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알고 모르고의 문제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데 내가 이 프로그램을 어디까지 쓸 건지 머릿속으로는 어디까지 쓸 건지를 좀 구획을 명확하게 정해놓는 게 중요하죠. 처음부터 기준을 정해놓고 가는 겁니다. 이게 시험 때에 대해서 머리로 할까? 그냥 이걸로 정할까? 아니다 계산기를 두들겨 볼까? 이런 고민을 할 시간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출제된 유형은요, 이렇게 지금 뭐 언어 이해, 언어 추리, 자료 해석, 창의 수리까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요. 이건 잠깐 뭐 화면을 멈춰놓고 한번 뭐 따로 메모를 하시거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되면 그 강의 안에서 이 전략 강의 부분에서 다 이런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기출 유형들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라 꼭 요거를 지금 메모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다만, 무슨 얘기를 하고자 이 화면을 준비를 했냐면요. 그동안 출제돼 있던 유형들이 그냥 광범위하게 여러 개가 이제 산발적으로 출제가 되었고 그냥 그것들이 계속 랜덤하게 그중에서 일부가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5년 상반기에도 나왔고 25년 하반기에도 나왔고 26년 상반기에도 나왔다고 해서 26년 하반기에도 똑같이 그대로 나올 거야 라고 기대하시면 안 되고 좀 더 폭넓은 유형에서 랜덤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냥 우연히도 동일한 유형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기도 했구나. 그러니까 그 유형은 조금 더 확률적으로 출제될 확률이 높긴 하겠다. 확률적으로 더 높긴 하겠다. 다만 필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출제되는 유형들은 굉장히 좀 광범위한 데서 랜덤하게 출제되고 있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학습 순서는 심플합니다. 제일 처음에 일단 1회를 응시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들으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어떤 뭘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1회를 응시하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1회를 먼저 응시를 하시고요. 채점하시고 오답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응시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이 1강이고요. 2강부터 5강까지 있을 겁니다. 실전 기출 유형 2, 3 해서 창의 수리 자료 해석의 실전 기출 유형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 단축 기술 자료 해석 창의 수리 다룰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전략 강의 수강하시고 그러면 이제 기출 유형도 받고 문제 어떻게 풀면 좀 빨리 푸는지도 좀 이해했을 거고 공부 방향은 잡혀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1회에 대한 해설을 수강을 하시는 건데요. 채점도 그때 하고 해설도 그때 수강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응시만 한 거고 채점 해설까지는 여 단계에서 일어나는 건데 여기까지 수강을 했을 때 일단 아직 내 것이 된 것 같지 않다. 좀 체화가 되지 않았다 싶으면 이 부분을 좀 반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회 해설, 오답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2회 응시하고 해설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전 운영 전략 우리 강의에서 이제 2회까지가 해설이 들어가 있고 3회는 그냥 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3회는 연습하시라고. 그래서 총 모의고사가 3회분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전 운영 전략 수강을 이제 이때 우리 강의 수리 파트의 마지막 강의를 이때 수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 단축 기술이 아직 안 되어 있다면 계속 반복하시고요. 시간 단축 기술은 필요하니까 그렇게 반복하신 다음에 이제 3회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수순이 되겠습니다. 수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수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 자료로 드릴 거고 이 수열 부분은 조금 학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가장 폭넓은 유형들 학습하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최대한 많이 보려고 하셔야 되고요. 욕심내서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만약에 뭐 이렇게 스터디원 혹은 학습 도구 요즘엔 크루라고 하시던데 그래서 그런 크루들이 있다면 같이 좀 문제도 내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갈 거고요. 모두 각 회차별로 혹시나 온라인 시스템으로 안 하고 이렇게 인쇄해서 봐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회차는 영역별로 20분 타이머로 분리해서 응시를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실전적인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실전 시험은 난이도가 관건인 게 아니다라는 걸 계속 기억하세요. 난이도가 아니라 이 시험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연습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언어 부분 늘 나오던 자료 해석 늘 나오던 하지만 창의 수리 쪽 수열 부분이
예상도 못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시고 준비를 단디 하셔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학습 순서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까지 얘기였고요. 여기까지 이제 다 이해가 되셨다면 저는 전략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